검단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확률과 통계에서 드디어 대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파스칼의 삼각형을 끝으로 이번 시간부터는 확률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룰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확률의 기본적인 뜻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첫 번째 시간에는 확률을 공부하기 위해서 중요한 용어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랄게요. 자, 프린트의 왼쪽 페이지를 보면 괄호 1번부터 괄호 8번까지 용어가 8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용어. 자, 시행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자, 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시행은 말 그대로 뭔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건데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어야 되고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보시면은 동전 던지기. 동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던질 수 있고 한 번 앞면이 나온다고 해서 그 다음 시행에서도 앞면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매번 던질 때마다 그 결과는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마찬가지로 주사위 던지기도 한 번 던져서 1이 나왔다 그래서 그 다음에 던졌을 때 또 1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여러 번 반복 가능하면서 매번 할 때마다 결과는 우연에 의해 결정이 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시행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용어를 보시면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용어가 보일 건데요. 이 용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표본 공간이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밑줄 모든 결과들의 집합이다. 내가 어떤 시행을 했어. 행위를 하면 그 행위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올 건데 그 결과들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을 구하래요. 내가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를 해서 나오는 모든 결과를 모아놓으라는 거고 우리 표본 공간은 주로 대문자 S로 쓰고요. 아까 표본 공간에 여러분 집합이라 했으니까 집합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주사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 1, 2, 3, 4, 5, 6 이런 결과를 모아놓은 집합을 뭐라고 한다 여러분?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표본 공간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거다. 뭐 하나만 더 해보면 예를 들어 동전을 던졌어요, 여러분. 동전을 던지는 시행. 동전을 던지는 시행으로 나오는 표본 공간을 구하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죠. 이런 결과를 모아놓은 게 표본 공간이 된답니다. 세 번째로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세 번째는 사건. 사건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형사들이 막 조사하는 그런 사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수학에서 사건은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즉 거기에 밑줄 좀 쳐주세요. 어떤 시행으로 인한 전체 결과 중 일부의 결과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만약에 A라는 사건을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면 A는 누가 됩니까? 여러분 사건도 어때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 했으니까 확실한 거 사건도 집합이죠. 그래서 집합 기호로 표현하면 1, 3, 5가 A라는 사건이 되고 만약에 B라는 사건을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B라고 하는 사건은 2, 3, 5를 모아놓은 집합이 되겠죠. 아무튼 A 사건이건 B 사건이건 모두 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전체 결과,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맞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확률과 통계를 공부할 때 사건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자, 그 결과를 모두 모아놓은 집합은 표본 공간. 자, 그리고 그 일부만을 모아놓은 집합을 뭐라고 한다? 사건이라고 한다. 자, 사건은 아주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 있겠죠. 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4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 이런 식으로 사건은 아주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용어를 볼게요. 자, 네 번째.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밑줄, 원소가 한 개인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자, 내가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라는 건 이제 익숙하죠, 여러분. 내가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를 했고, 자, 그 결과가 나올 텐데, 자, 근원 사건은 원소가 한 개인 사건인데, 아까 선생님이 사건은 집합이라 그랬죠. 즉, 원소 한 개짜리 집합을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원소 한 개짜리 1, 2, 3, 4, 5, 6. 자, 즉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는 총 6개의 근원 사건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자, 잠깐 오른쪽 1번 교과서 문제 풀고 다시 개념으로 갈게요. 자, 동전의 앞면을 H, 뒷면을 T로 나타낼 때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다음을 구하여라고 했죠. 자, 내가 하는 행위가 뭐야, 얘들아? 여기서 포인트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행위를 하면 자, 그 행위의 결과가 있을 거고 그 결과를 모두 모아놓은 게 1번 표본 공간이죠. 자, 그러면 동전이 서로 다르니까 자, 그 서로 다른 동전을 자, 1번, 2번 동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자, 순서상으로 써볼게요. 자, 1번 동전이 앞면, 2번 동전도 앞면 가능하죠. 자, 1번 동전 앞면, 2번 동전은 뒷면. 자, 1번 뒷면, 2번 앞면, 1, 2번 둘 다 뒷면 나오는 경우. 자, 이 네 가지 경우 말고 이 시행으로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결과가 있나요? 없죠. 자, 즉 행위의 결과로 나오는 모든 결과를 모으는 표본 공간은 자, 이렇게 원소가 4개짜리인 집합이 되더라입니다. 자, 괄호 2번.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어요. 자, 아까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즉 전체 결과 중 일부를 가져오면 그것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A라는 사건은 어떻게 정의했냐면 동전 두 개를 서로 다른 걸 던졌을 때 서로 다른 면이 나와야 되죠. 그럼 뭐가 있나요? 자, 이렇게 HT, TH 이 두 가지 경우 말고는 없죠.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사건은 앞면, 뒷면, 뒷면, 앞면. 자, 이렇게 두 가지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 A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왼쪽의 개념 칸으로 돌아오시고요. 자, 5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5번부터는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다루는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A와 B의 합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합사건에서 여러분 사건은 뭐였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들을 일부 모아놓은 집합을 사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사건을 집합으로 바꾸면 기호로 합집합을 쓰면 된다는 거니까 A 합집합 B가 합사건의 기호가 되고요. 자, 어떤 의미냐면 자, 두 사건이 있을 때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A와 B의 합사건이라고 해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 벤 다이어그램을 선생님이 그려놨는데 S는요.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표본 공간이라고 합시다. 자, 선생님이 누구를 그대로 쓸 거냐면 우리 아까 여기서 썼던 얘 있죠? 자,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사건은 1, 3, 5,
B라고 하는 사건이 2, 3, 5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공통으로 겹치는 게 3과 5가 있고요. 1, 2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자, 그럼 합사건을 구하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합집합 부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고 있는 자, 이 부분을 구하는 게 결국 합사건을 구하는 것과 같다. 자, 그래서 합사건을 한번 적어보면요. 누가 됩니까? 이 상황에서는 1, 2, 3, 5가 이 두 사건,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합사건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6번 A와 B의 교사건. 자, 느낌 왔죠? 교사건은 무슨 집합을 사실 뜻하는 걸까요? 그렇죠. 교집합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기호로는 똑같이 A 교집합 B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A와 B가 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교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예를 그대로 따서 쓰면요. 자, A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1, 3, 5. B는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인데 자, 동시에 일어난다. 즉 교집합 부분을 표시를 하면 자, 여기 가운데 자, 이 부분이 교사건을 뜻하는 거고 자, 교사건을 적으면 A 교집합 B는 3과 5가 되겠습니다. 자, 7번을 보시면요. 자, 7번 여러분 자, 별표 하시고요. 자, 너무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두 사건 A, B가 자, 서로 자, 배반 사건이다라는 거. 자, 배반 사건이다라는 말은 자, 정의가 뭐냐면 두 사건을 교집합한 교사건이 공집합일 때 서로 배반이다라고 해요. 자, 그 아래 괄호에 밑줄 칩시다. 즉,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자, 보세요. 자, 아까 우리 교사건이 뭐였어? 교사건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교사건이라 했죠. 자, 그런데 배반이라고 하는 건 자, 여기 오른쪽 봐봐. 교사건이 공집합이야. 자, 즉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A라는 사건은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B라는 사건은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단은 얘들아 배반 사건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본 공간 안에서 절대 만나지 않는 자, 이런 관계일 때 A, B가 서로 배반 사건 관계다라고 하고요. 자, 지금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2, 4, 6,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1, 3, 5죠. 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 교집합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집합이죠. 자, 따라서 A, B는 서로 배반 관계다. 이런 결론이 나온답니다. 자, 마지막 8번에 보시면요. 자,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A의 여사건. 자, 여사건도 자, 어렵지 않죠. 사건을 집합으로만 바꾸면 기호는 A의 여집합이 되고요. 자, 뜻을 생각하면 어떤 A라는 사건이 아닌 거니까 이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또 다른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 합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면요. 자, 어떤 A라는 사건이 있어.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나요? 자, 어떤 시행을 해서 나오는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게 아까 표본 공간이었지. 자, 그 안에 A라고 하는 어떤 일부의 사건이 있는데 A의 여사건은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니까 어디에 표시가 됩니까? 이 A의 바깥쪽. 자, 이 A의 바깥쪽 부분이 여사건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A의 여사건이 됩니다. 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A는 4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이래요. 자, 그러면 A는 누가 됩니까? 1, 2, 4. 자, 이때 A의 여사건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은 전체 표본 공간이 누구예요? 1, 2, 3, 4, 5, 6이죠. 자, 그럼 항상 여러분 여사건, 여집합을 구하려면 표본 공간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전체 집합. 자,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부분이 A의 여집합이니까 답은 3, 5, 6이 A의 여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첫 번째 개념이 끝났고요. 자, 오른쪽 넘어가서 2번 함께 볼게요. 자, 2번. 동전의 앞면을 H, 뒷면을 T로 나타낼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자,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죠. 자, 그럼 쭉 써보면은 자, 내가 항상 얘들아 문제를 풀 때는 시행이 뭔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내가 하는 행위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다는 건 자, 동전이 자, 이 말이에요. 하나는 앞면, 하나는 뒷면이 나왔다고 해도 자, 동전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번, 2번 동전이라고 하면 1, 2번 순으로 1번이 앞면인 경우랑 2번이 앞면인 경우랑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것으로 취급을 하라는 거죠. 이 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사건은 어때요? 둘 다 앞면이니까 HH가 A라는 사건이 되고 자, B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온대요. 자, 적어도 한 개 앞면이 나오는 사건은 자, 둘 다 앞면일 수 있고 1번 동전이 앞면 2번 동전만 앞면 이 경우 말고는 존재하지 않죠. 자, 마지막 C라고 하는 사건은 둘 다 뒷면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TT가 되겠네요. 자, 괄호 1번에서는 자, 뭘 구하는 거지 얘들아? 합사건을 구하래요. 자, 그럼 답을 쓰면 자, A 합사건 B를 구하면요. 자, 이렇게 두 개를 합하면 되는데 A가 이미 B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 아닙니까? 포함이 돼 있죠. 자, 그래서 결국에 얘는 누가 될 거예요? B라는 사건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에서는 교사건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A랑 C랑 교집합을 구하면 자, A는 둘 다 앞면 자, 그리고 C는 둘 다 뒷면인데 교집합이 존재합니까? 아니죠. 자, 공사건이죠. 공집합.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자,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말하고 어떤 말이 같았어요? A랑 C가 서로 무슨 관계다? 서로 배반사건 관계다라는 말과 똑같았죠. 그래서 일단 2번의 답은 공집합이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랑 C는 무슨 관계다? 배반사건 관계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죠. 자, 3번에서는 자, B의 여사건을 구하래요. 자, B의 여사건. 자, 여러분 B가 지금 적어도 하나가 앞면인 사건이 B죠. 자, 그러면 B가 아닌 사건은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오는 사건의 반대는 둘 다 뒷면 아닙니까? 자, 그래서 B의 여사건을 구하면 누가 됩니까? TT. 결국 C가 되겠네요. 자, 4번 ABC라는 사건 중에서 자, 서로 배반인 사건을 고르래요. 자, 여러분, 자, 중요합니다. 자, 문제에서 서로 배반이니? 라고 묻는 거는요. 자, 두 개를 교집합해서 자, 별하고 세모랑 교집합해서 공집합이니? 라고 묻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교집합하면 자, 보세요. A, B 둘 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 둘 다 앞면인 경우가 겹치죠. 자, 즉 공집합이 아니죠. 자, 따라서 A랑 B는 서로 배반사건 관계가 아니고요. 자, 두 번째로 B 교집합 C를 구하면 자, 여러분 B랑 C랑 겹치는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비교집합 C 공집합이니까 B랑 C는 서로 무슨 관계다? 배반사건 관계가 맞고요. 자, 마지막으로 A랑 C도 어때요? 교집합해서 아까 2번에서 공집합이 나왔죠. 그래서 A랑 C는 배반 관계가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확률의 기본적인 용어를 정리를 했고요. 자, 뒷장으로 넘기시면 이제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우리가 다룰 확률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확률은 크게 세 가지야. 첫 번째, 자,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하학적 확률. 이렇게 세 가지 확률을 다룰 건데, 자, 가장 문제에서 많이 쓰인, 우리가 보편적으로 확률 문제를 푼다라고 할 때는 수학적 확률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자, 가끔 문제 상황에 따라서 뭔가 도형이나 넓이, 길이 이런 상황이 주어질 때 가끔 기하학적 확률을 계산을 할 거고, 자, 마지막으로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뭘 뜻하는지 이 상황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남은 시간에 선생님은 통계적 확률까지 설명을 하고, 자, 다음 시간에 기하학적 확률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수학적 확률부터 볼 건데, 자, 일단 여러분 확률이 뭘까요? 자,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일어날 거야, 이런 가능성을 수로 표현한 것을 확률이라 하고요. 자, 이것도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수를 표현하는데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서 표현할 거냐면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가능성을 표현한 것을 우리가 확률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확률을 영어로 하면 probability입니다. 그래서 기호로 어떻게 쓰냐? 1번, 어떤 시행에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자, P라 쓰시고요. 괄호 열고 사건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PA라고 한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괄호 2번, 자, 별표, 수학적 확률의 정의인데요. 자, 표본 공간이 S인 어떤 시행에서, 자, 수학적 확률은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수학적 확률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러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 두 번째 줄. 자, 각각의 근원 사건들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자, 다시, 자, 내가 어떤 행위를 했어. 자, 어떤 행위를 해서 시행을 했을 때, 자, 표본 공간이 있겠죠. 이 하나하나, 이 원소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 했는데 그 사건들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건 이 하나하나들이 모두 다 일어날 확률이 같다는 겁니다. 자, 이때 A라는 사건의 수학적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PA는, 자, 필기해 주세요. 자, 분모에는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의 총수분의, 자, 분자, 자, 사건 A의 근원 사건의 총수다. 자, 일단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A의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공식, 자, PA는, 자,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의 총수분의 사건 A의 근원 사건의 총수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자,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런 시행에서 A라고 하는 사건을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면 A라는 사건은 2, 4, 6이 되죠. 자, 이때, 자,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의 총수라고 하는 거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표본 공간의 하나하나의 원소의 수지. 자, 즉 뭐랑 같습니까? S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같죠. 자, 그리고 A라고 하는 사건의 근원 사건의 총수도 이 A라는 집합의 하나하나의 원소의 수니까 결국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의 수가 돼서 NS분의 NA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확률 계산하면 PA는 얼마죠? 6분의 3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건데, 자, 이 아래에 작은 글씨로, 자, 중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수학적 확률은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자, 밑줄 같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여러분 1이 나오는 확률, 2가 나올 확률, 6이 나올 확률 모두 다
얼마로 같다라고 기대가 됩니까? 전부 다 6분의 1로 같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이 나올 확률이 다른 눈이 나올 확률보다 압도적으로 크면 그때는 수학적 확률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너무 중요해. 자, 수학적 확률은 내가 어떤 시행을 해서 나오는 일 하나하나의 결과들이 모두 다 똑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만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보충 설명을 하자면, 자, 왜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각각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같다고 기대가 되냐면, 우리가 보통 주사위는 어떤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지? 자,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던졌을 때 모든 눈이 비슷하게 같은 정도로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데, 자, 만약에 주사위가 정육면체가 아니라 직육면체라면, 자, 이때는 눈이 나올 확률이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쭉한 모양으로 생겼는데 여기 위에 1이 써 있어요. 그러면 1이 나올 확률과 3이 나올 확률은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죠. 자, 이럴 때는 어떤 확률을 쓸 수 없다? 수학적 확률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아래 3번 문제로 갑시다. 자, 이걸 유념하면서 우선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은요, 표를 그리면 간단합니다. 자, 주사위, 첫 번째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수 1에서 6, 두 번째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수 1에서 6이고요. 자, 두 수를 더하면, 자, 어떻게 됩니까? 2, 3, 4, 5, 6, 7. 3, 4, 5, 6, 7, 8. 여러분도 한번 빨리 써보세요. 4, 5, 6, 7, 8, 9. 5, 6, 7, 8, 9, 10. 6, 7, 8, 9, 10, 11. 7, 8, 9, 10, 11, 12. 자, 자, 주사위 두 개를 던지는 시행으로 나오는 자, 표본 공간의 수 몇 개입니까? 전체 원소 36가지가 존재하죠. 자, 이때 따져줘야 되는 게 자, 각각의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니? 자, 보세요. 선생님, 저는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라는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하고 박찬호 선수가 있어요. 누군지 알죠? 자, 둘이 홈런을 이제 치는 거를 관찰할 건데,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박찬호 선수한테 홈런을 치길 기대하는 게 같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박찬호 선수만큼 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죠? 당연히 박찬호 선수가 월등하게 잘 치겠죠. 이런 경우는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여기 상황에서는 자,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고 있는 7이나 자, 여기 7이나 자, 똑같이 합은 7이지만 첫 번째 7은 어때요? 주사위의 눈이 1과 6으로 만들어진 7이고, 두 번째 7은 주사위의 눈이 2와 5의 합으로 만들어진 7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은, 이 각각은 어때?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거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36가지 중에 이 7이나 뭐 특별히 누가 더 많이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자, 첫 번째 7도 오직 첫 번째 주사위가 1. 자, 표시를 줘요. 첫 번째 주사위가 1, 두 번째 주사위가 6일 때만 만들어지는 거고, 자, 두 번째 7은 첫 번째 주사위가 2, 두 번째 주사위가 5일 때만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이 첫 번째 7이나 두 번째 7이나 이걸 만드는 경우는 오직 유일하게 한 가지 상황밖에 없죠. 즉,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게 맞죠. 특별하지 않아. 어떤 게 특별하지 않고 둘 다 딱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홈런을 치는 선생님과 박찬호 선수의 대결은 당연히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죠. 자, 그래서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1번. 자,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36가지. 자, 두 번째. A라고 하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 눈의 수의 합이 10이 되는 경우, 자,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세 가지죠. 자, 그래서 세 가지. 자, 따라서 A라고 하는 사건의 확률 PA는 36분의 3으로 계산하면 1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볼게요. 자, 4번 문제는요. 사실 풀이는 정말 쉽거든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풀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서 좀 여러분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자, 4번 문제. 자, 빨간 공 3개랑 파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빨간 공 하나, 파란 공 하나가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자, 아까 선생님이 강조한 게 자, 확률 문제를 풀 때 파악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이 문제에서 어떤 행위를 하니, 즉 시행이 무엇인지. 두 번째. 그 시행으로 나오는 모든 결과 중에 내가 주목하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시행은 이제 주머니 안에 자 여기 그림이 있는데 자 주머니 안에 빨간 공 3개, 파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자 2개의 공을 꺼내는 행위죠. 임의로 2개를 꺼내는 행위. 자 그게 시행이죠. 자 그리고 사건은 빨간 공 하나, 파란 공 하나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건데 자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 지금 이제 빨간 공 3개랑 파란 공 2개가 같은지 다른지도 모르잖아요. 자, 근데 가끔 자, 문제를 보면 이런 말을 줍니다. 자,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자,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파란 공, 빨간 공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는 참고서도 있는데요. 자, 크기와 모양이 똑같다라는 말은 그 공들이 모조리 같다라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딱 주머니에 내가 손을 넣어서 잡을 때 보지 않고 집었을 때 자 손에 집히는 정도가 같다. 자 다시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뭐 특별한 언급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은 포함이 된 겁니다.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빨간 공 3개, 파란 공 2개가 들어있대요. 자 그럼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크기랑 모양이 같으면 색깔도 같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주머니 안에는요 지금 파란색 공이 실제로 2개가 들어있죠. 근데 크기랑 모양이 똑같다는 말은 딱 이렇게 손을 넣어서 잡았을 때 만약에 크기랑 모양이 다르면 완전히 구별이 되죠. 하지만 크기랑 모양이 같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을 뽑아도 다 뽑히는 정도가 같다는 거야. 손에 집히는 정도가 같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결과만 따져서 자, 파란 공하고 빨간 공 입장에서 자, 2개를 꺼냈을 때 파란 공 2개, 빨간 공 0개. 파란 공 하나, 빨간 공 하나. 파란 공 0개, 빨간 공 2개. 이 경우 말고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총 전체 3가지 중에서 파란 공 하나, 빨간 공 하나 자, 집히는 경우 몇 가지 케이스 있어요? 한 가지 있으니까 3분의 1이다 라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 자, 이러는 순간 완전 틀리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면 자, 다시 올라가서 자, 아까 선생님이 수학적 확률 여러 번 강조했죠. 수학적 확률을 쓰려면 각각의 근원 사건들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돼야 한다고 했죠. 자, 내려오세요. 자, 이렇게 풀어버리면 자, 이 사건, 파란색 2개 뽑히는 이 사건과 빨간색이 2개 집히는 이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됩니까? 자, 파란 공은 2개 있고, 자, 빨간 공은 3개가 있죠. 자, 2개를 뽑았을 때 파란 공이 2개 뽑히는 거랑 빨간 공이 2개 뽑히는 거랑 자, 얘네 둘은 당연히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 확률로 계산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된다면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자, 여러분도 주머니 하나만 그려볼게요. 자, 그려볼까요? 자, 선생님이 파란색 공을 그냥 파란색 공을 A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빨간색 공을 B라고 하고 자, 얘네들을 모두 다르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모두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파란색 공이 2개가 다르니까 A1, A2.
자, 빨간색 공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면 B1, B2, B3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모두 다르다고 생각하고 5개 중에서 2개를 꺼냅니다. 그러면 표본 공간 구성하면 1번 표본 공간. 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자, 파란 공 2개 뽑히는 경우. 내가 2개를 랜덤하게 집었는데 파란 공 2개 뽑히는 경우. 자, 또 누가 있죠? 파란 공 A1과 빨간 공 B1이 뽑히는 경우. 자, A1과 B2가 뽑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마지막으로 빨간 공 B2, B3가 뽑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표본 공간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자, 모두 공을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같고 모양하고 크기가 같다 그래서 얘네들이 같지 않아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게 집을 때 파란 공은 한 개로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2개가 실제 하는 공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거지? 2개를 뽑을 건데, 자, 이때 2개를 랜덤하게 꺼내고요. 중복하지 않고 서로 다른 거 2개를 딱 집는 거니까 OC2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자, 확률 계산을 할 건데, 잠시만요. 자, 지우고 다시 갈게요. 자, 확률 계산을 하기 전에 자, 이것부터 확인을 하죠. 자, 그럼 표본 공간을 이렇게 구성하면 이때는 근원 사건이 기대되는 정도가 같냐? 자, 보세요. 파란 공 A1, A2가 뽑히는 거나 파란 공 A1과 빨간 공 B1이 뽑히는 거나 얘네들 모두 다 기대되는 정도가 같죠. 이 말 이해되십니까? 이 10가지 경우 중에 어느 하나가 특별할 게 없지. 왜냐면 지금 공을 서로 같은 게 아니라 완전히 별개의 다른 공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A1, A2가 뽑힐 확률이나 A1, B1이 뽑힐 확률이나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있고요. 자, 빨간 공 하나, 파란 공 하나가 나오는 이 사건을 뭐 C라고 하면, 자, PC는 자, 전체 경우의 수 OC 2분의, 자, 분자는 어때요? 빨간 공 3개 중에 하나 뽑고 파란 공 2개 중에 하나를 뽑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 표본 공간 안에 이런 식으로 빨간 공 하나, 파란 공 하나가 뽑히는 이런 경우가 몇 가지 있는지 세어보니까 빨간 공 하나, 파란 공 하나를 가져오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계산하면 10분의 6 약분하면 5분의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선생님이 좀 어렵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얘들아, 자,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자, 수학적 확률을 쓰려면 근원 사건이 일어나는 정도가 같은 정도로 기대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 풀이처럼 풀면 안 되는 이유는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기 때문이고, 자, 크기랑 모양이 똑같다고 해서 얘네들이 모두 똑같은 공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냥 집히는 정도, 한 개를 뽑았을 때 집힐 확률이 같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모두 여기서 포인트는 모두 다른 공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파란 공 A1, A2, 빨간 공 B1, B2, B3 결국에는 서로 다른 5개 공이라 생각을 해서 표본 공간을 구성하면은 몇 가지가 나와요. 5개 중에 2개를 뽑는 10가지, OC2가지가 나오고, 얘네들 하나하나는 모두 다 똑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는 근원 사건이 맞기 때문에 수학적 확률 계산 가능하고, 자, 수학적 확률 계산하면 사실 이 문제는 너무 심플했던 게 이게 답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생각 없이 풀어도 답 내는 거는 어렵지 않은 문제지만 꼭 의미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분에 빨간 공 하나, 파란 공 하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답이 5분의 3인 문제입니다. 자, 이제 한 개를 더 생각해 볼 건데, 이제 이 문제는 보세요, 여러분. 공을 어떻게 꺼냈어요, 공을?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를 꺼낸다는 거는 이 말입니다. 2개를 동시에 꺼낸다. 2개를 이렇게 동시에 딱 집는다는 건데, 자, 만약에 이제 다른 접근, 만약에 2개의 공을 순서대로 꺼낸다면 확률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만약에 두 개의 공을 순서대로 꺼낸다면. 자, 여러분, 순서대로 꺼낸다는 말은 자, 표본 공간을 구성할 때 순서쌍을 이용을 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똑같습니다. 주머니 안에 파란 공 A, 빨간 공 B고 모두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모두 다르다. 자, 왜냐면 우리 얘들아 조합을 할 때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5라는 거는 서로 다른 5개에서 뽑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조합을 쓴다는 것 자체가 서로 다르다라고 인식을 하라는 겁니다. 자, 두 개의 공을 순서대로 꺼낸대요. 자, 그러면 표본 공간을 구성하면 S. 자, 처음에 처음에 파란 공 두 개가 나오고 A1, A2 순으로 나올 수도 있고, 자, 자리 바꿔서 A2, A1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리고 A1, B1도 가능하고 순서대로 꺼내는 거니까 처음에 B1, 나중에 A1 오는 것도 가능하죠. 자,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 빨간 공 두 개가 B2, B3 순으로 나올 수도 있고 B3, B2 순으로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표본 공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각각의 근원 사건들이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는지. 자, 내가 공을 두 개를 순서대로 뽑았는데 A1, A2 순으로 나오는 거랑 A2, A1 순으로 나오는 거랑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거 맞니? 자, 여러분 A1, A2나 A2, A1이나 어찌됐건 내가 5개 중에서 2개를 순서 있게 뽑았을 때 얘네들이 특별히 어떤 게 더 많이 나올 이유가 없죠. 왜? 얘네들은 모두 다 다른 공이잖아. 모두 다른 공이니까. 이 말 이해되십니까? 여기 적힌 애들은 A, B를 떠나서 모두 다 그냥 다른 공이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있고요. 자, 이런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자,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2개를 순서 있게 꺼내죠. 순서 있게 꺼내니까 순열을 씁니다. 이때는. 자, 그래서 내가 꺼내는 순서대로 OP 2가지가 존재하고요. 즉 20가지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경우의 수를 계산합시다. 자, 아까 우리가 파란 공 하나, 빨간 공 하나 나오는 사건을 C라 했을 때 PC는 자, 분모 OP 2분의 자, 이제 분자는 어때요? 파란 공 하나, 빨간 공 하나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파란 공 2개 중에 하나. 그리고 빨간 공 3개 중에 하나를 뽑는데 자, 이때는 순서가 있으니까 파란 공, 빨간 공이 자리를 바꿀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앞에 곱하기 몇을 해준다? 2를 해주시면 되죠. 자, 즉, 자, 위에서 여러분 보세요. 자, 위에서 아까 분자 이 6가지는 자, 이 표본 공간 10가지 중에 6가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때는 순서는 상관이 없었어요. 왜? 2개를 그냥 랜덤하게 집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서는 그냥 6개만 데려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뽑는 순서에 따라 다르게 인식이 되는 거니까 자리를 바꾸는 2가지를 곱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20분의 2 곱하기 6 똑같이 답은 얼마입니까? 5분의 3이 되는 문제네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동시에 꺼내나 순서대로 꺼내나 사실 확률은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냐는 걸 여러 번 말하고 있는데 좀 어렵지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자, 5번은요 그냥 빨리 바로 풀어볼게요. 8개 컵 중 5개에는 생과일 주스가 나머지 3개에는 식혜가 들어있다. 이 중에서 임의로 2개를 택할 때 자, 나의 시행이 뭐야? 총 8개의 과일컵, 식혜컵 섞여있는 8개의 컵 중에서 랜덤하게 2개를 골라내는 행위가 나의 시행이죠. 자, 그럼 1번 2개의 모두 생과일 주스가 들어있을 확률. 자, 2개 모두 생과일 주스가 들어있는 사건을 A라고 하면요. 자, 첫 번째 1번. 자,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NS는 얼마입니까? 자, 8개 서로 다른 컵에서 몇 개를 뽑아내면 되죠? 2개를 뽑아내면 되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 200분의 87, 28가지고 자, 따라서
두 번째, 둘 다 생과일 주스가 들어있는 이 A라는 사건의 원소의 수는 그냥 생과일 주스 5개 중에서 2개만 뽑으면 되죠. 그러면 얼마지? 10가지. 따라서 A의 확률은 28분의 10이 돼서 14분의 5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2번, 한 개는 생과일, 다른 한 개는 식혜가 들어있을 확률. 자, 이런 사건을 B라 하면 자, 바로 구하죠. B의 확률은 자, 분모는 8개 중에 2개를 랜덤으로 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8C이고요. 자, 이제 생과일 하나, 식혜 하나를 원하죠. 그러면 5개 생과일 중에 하나, 식혜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고, 임의로 2개를 택한다는 걸 랜덤으로 2개를 집는 거니까 순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따라서 계산하면 28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 이제 통계적 확률입니다. 자, 근데 통계적 확률부터는 앞에 강의가 너무 길어져서요, 여러분. 선생님이 다음 강의에 통계적 확률부터 기하학적 확률, 그리고 확률의 기본 성질까지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